안녕하세요. 5월 24일 정묘일입니다. 오늘은 정묘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병인일주랑 제가 좀 비교를 좀 하면서 할게요. 위가 같은 불이지만 음양이 다르고 아래 십성으로 같은 편인을 끼고 있어도 발현되는 어떤 성격적인 측면과 사회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십성 편인을 깔고 있어서 너 뭐 좀 의심 많고 단순한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음양 오행적인 것과 십성과 그 다음에 주변 월지나 아니면 천간에 월간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사람은 봐야 되고, 또 본인 사주 8글자 외에 10년마다 변하는 대운에도 또 하나의 본인한테 없던 성격이 10년간의 기운에 들어온다는 건, 이제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본인이 사회화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체화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의 없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저 아이가 되게 장난꾸러기인데 어느 날 철이 들고 어른스러워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릴 땐 되게 착하고 범생이었는데 너 왜 이렇게 역변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묘일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정화, 음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음의 기본적인 성향이, 양은 확산하고 뭐 퍼지고 이렇게 되는 반면에 음의 기운은 뭔가를 수렴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기에는 음의 일간들이 그거는 더 잘합니다. 뭔가 어떤 일이나 그거를 활발하게 펼치고 뭔가를 뭐 추진력이 강하다 이걸 떠나서 뭔가 확산하는 거는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양이 조금 실속이 없을 수가 그러니까 8글자 중에 양이 많으신 분들은 실속이 조금 없으시고, 사람은 좋은데 왠지 자기 거 못 챙기는 사람, 음이 많으신 분들은 조용히 있다가 자기 건 잘 챙기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화일주는 여성은 여성스럽게, 남성도 여성스럽게, 네, 정화일간의 여성분들은 여성은 더 여성스럽게, 외모적인 특징도 있고 속에는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성스러움이, 근데 이제 남성도 정화일주는 조금 여성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묘목, 색깔로는 푸른색인데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왕지 설명할 때 봄에 묘, 여름에 오화, 가을에 유금, 겨울에 자수, 각 계절에 강한 기운이 가장 강한 거를 왕지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화살, 도화, 네, 그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묘는 위에는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성정은 따뜻하고 좀 열정적이지만 그게 이제 밖으로 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지지에는 도화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토끼의 어떤 성향, 토끼의 성향은요, 토끼가 뒷발이 길죠?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딱 던졌을 때 그거를 참고 잘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토끼가 힘든 일을 어떤 극복하는 힘든 일을 딱 했을 때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끈기,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참고 가는 거는 해요. 근데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뒷발이 길어서 내려가는 걸 힘들어한대요. 즉 뭐냐면, 역경을 이기려는 그 불굴의 의지는 강한데 막상 어떤 일에 있어서 한번 타격을 좀 받거나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복원력, 다시 내가 해봐야지라는 복원력이 조금 부족한,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번 힘든 일을 겪거나 어떤 좌절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상처를 받거나 거기서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 지장간을 볼게요. 순전히 목으로만 돼 있, 순전히 목 기운으로만 돼 있어요. 간목과 을목. 네. 그러니 순수한 목의 결정체이기도 해요. 묘목은. 그러니 제가 목 기운의 특징 중에 천진하고 아이 같고 뭔가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잘하려고 성장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편인인데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편을 다 갖고 있어요. 정인과 편인을. 그러니 기본적으로 지적인 어떤 욕구는 강한, 네, 기본적으로 지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에요. 근데
어제 병인일주하고 차이가, 병인일주는 지장간 안에 식신하고 편인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식신이 재성 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그냥 일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잘못하면 본인이 꽂힌 일, 그게 뭐 공부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든 일반 사람들한테 흔히 있지 않는 어떤 특수한 쪽에 빠져서 일하는 걸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에는 아예 그 식신이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고 순수하게 인성으로만 돼 있죠. 네. 그래서 정인이라는 거는 긍정수용성,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두루두루 호기심, 그리고 편의는 그 중에서 본인이 꽂을 때 깊게 갈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 동생이 정묘일주인데 그 녀석이 전공을 미술을 했단 말이에요. 미대를 다니는데, 제가 철학과여서 철학책을 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철학책 좀 보자고, 제가 그때 아니 왜 미술을 하는 애가 철학책을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특한 게, 아니 대학생이면 20몇 살짜리인데 철학가인 저보다 더 깊은 얘기를 이 녀석이 저한테, 누나 아웃풋이 있으려면 인풋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미술이라는 게 뭔가 그려내고 밖으로 본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어떤, 특히 이제 디자인과였으니까. 근데 없는 데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본인이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공부해야 그 안에서, 더군다나 순수 쪽이 아니고 디자인 계통이었으니까. 네. 어쨌든 정묘일주의 기본적인 습성은 정인이라는 건 예의 발음도 의미하고, 또 화가 예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묘일주는 예의 발라요. 예의 바르고 어떤 거든 섭렵하려고 하는 어떤 인성에 대한, 공부에 대한 욕구 있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더 뭔가에 했을 때 더 깊게 사고하려는 능력도 발달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간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인의 정화 옆에 임수 검은색이 있죠. 청간합 중에 임정합목이라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과 불이 만나서 새로운 걸 탄생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탄생시키는 물과 불의 만남이 목을 키운다가 청간합 중에 임정합목입니다. 그리고 이 임수가 이 사람에게는 정관이에요. 정관은 내 틀, 나의 어떤 사회적인 규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그 가치관, 그리고 남자로 치면 자식이에요. 이분은 남자인데 이렇게 합의되어 있다는 거는 자식을 끔찍히, 자식이랑 합의되어 있으니까 자식이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직업, 관성이 직업도 되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직장하고도 합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관이 남자한테는 또 가족일 수 있으니까 내 테두리, 내 울타리, 되게 가정적인 분이시고, 정묘일주답게 정말 여성스러운, 그러니까 생긴 게 여성스럽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게 섬세하고 그 다음에 자상하고, 이런 흔히들 여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정적인 이상적인 어떤 남편과 이상적인 아빠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에 보면 본인의 정화 옆에 기토 있죠. 그게 식신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고 자체가 나는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식신에 대한 그것도 있는 거예요. 식신이 무조건 돈 벌어야지 그렇지는 않아요. 식신도 의외로 느긋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는데 식신은 그래도 현실에 좀 순응하자는 주의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는 천간에는 식신이 있는데 지지에 보시면 월지에 상관이 있죠. 술토가. 그래서 상당히 비판 능력도 많아요. 어떤 정치나 현실이나 사회에 대해서. 그렇지만 본인의 천간, 생각은 식신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중간에서의 어떤 접목시키는 그거를 잘 하시고, 상관이 이렇게 월지에 있으신 분들은 정화가 예술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 상관은 자기의 어떤 끼라는 거는 꼭 이렇게 나쁜 어떤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를 예술적으로 풀 수 있는 말 또는 행위 또는 뭐 이렇게 그림, 글 이런 거를 의미해요. 이분이 제 동생 사주입니다. 지금 말하다 뽀록이 났네요.
지금, 네, 자동차 디자이너로, 네, 본인의 어떤 그 잡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적이고, 어릴 때 엄마가, 우리 저희가 남매가 사남매인데, 엄마가 잘 믿지는 않으시는데, 아이들의 어떤 그 생년월일을 넣었을 때, 가장 편한 팔자가 막내, 지금 이 녀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녀석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살아오는 어떤 그런 거나 사주를 봤을 때, 네, 제일 안정적, 오행도 골고루 있겠다. 어떤 기본적인 그것도 좀 맞겠다. 그리고 이 상관이 잘못 발현되면 괜히 직장 생활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천간의 직장과의 본인과 합의돼 있고, 책임감과 합의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상관이라는 건 결국 자기의 어떤 공부한 거를 예술적인 그걸로 풀 수 있는 그거였기 때문에,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어렸을 때는 자기가 잘하는 걸 빨리 발견해서 그거를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거였었기 때문에 부럽기는 했어요. 저는 약간 내가 뭘 잘하지 하고 시행착오를 좀 겪고,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대운 역시, 되게 순탄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나쁜 게 들어왔을 땐 충으로 쳐버리고, 아니,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다른 것과 합의돼서 좋은 걸로 바뀌고요. 네. 하여튼, 제가 대운으로도, 근데 단, 건강적인 측면으로 보면, 토가 너무 많아요. 노란색이 많죠. 토는 수를 극해요. 수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장계통, 신장과 간 쪽으로 조금, 네, 안 좋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동생의 얼굴을 보면 조금 건강이 되기도 해서 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신장과 간에 좋은 뭐 음식 같은 것도, 네,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에 들어가는 어떤 맛은 신맛이에요. 신맛. 우리 흔히 비타민C. 간이라는 거는 눈하고, 그 다음에 간하고, 목 기운은 또 신경계통을 관장해요. 갑상선 쪽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맛으로는 신맛이고, 목과 관련된 음식을 찾아보시면 신맛이 나는 주로, 네, 녹황색 채소도 아마 목에 속하는 것 같고요. 인터넷에 조금 더 찾아보세요. 목 기운에 해당하는. 근데 기본적으로 신맛을 주는 음식들이 목에 해당해요. 그리고 수는 검은색, 우리가 흔히 블랙푸드라는 검은색 음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맛으로는 짠맛, 그리고 뭐 검은 콩, 검은 깨, 팥, 그다음에 뭐 아로니아 뭐 이런 식의 약간 보라색이 나는 음식들이 수기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저염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체질에 맞게 어떤 왜 그 서양의 어떤 그 영양 뭐가 어떤 사람 몸에 좋더라라는 거를 딱 하면 뭐 짜게 먹으면 안 좋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물론 너무 짠 거는 네, 다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게 안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사람 몸은 태어난 날의 시간과 이런 거에 맞춰서 오장육부의 장기의 크기와 그 다음에 어떤 그게 다 달라요. 체질이. 근데 뭐가 하나가 그 사람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조금 참조를 하셔라 입니다. 끝까지 동생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이따 여유가 있으면 세계 스캔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